선생님? 오징어 게임 이전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최초로 세계 3위에 진입했던 전설적인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2부터 그 명성을 이어받을 경성 크리처, 추억을 미친듯이 자극시키는 영화 치킨런2, Welcome. 마블과 DC의 히어로 장르에 대항하기 위해 레전더리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힘을 합쳐 만든 몬스터버스 첫 드라마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장은 어림도 없다는 듯이 돌아오는 아쿠아맨2까지. Aquaman and the Lost Kingdom.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화 드라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넷플릭스부터 극장 개봉작 그리고 다른 OTT들까지 놓쳐서는 안 될 기대작 모음을 시작해보겠습니다. One moment. 모든 플랫폼들의 최고 기대작들이 전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니 이번 영상은 파트별로 마지막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9월 22일 강도선 철도 부설 자금을 턴다.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도적, 칼의 소리를. 영상만 봐도 느껴지는 와일드 액션 활극의 향기를 가득 담고 배우 김남길이 돌아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웨스턴 장르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죠. 도적 칼의 소리도 놈놈놈과 유사하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군, 독립군, 청부업자, 마적, 이주한 조선인 등이 등장하며 드라마인 만큼 더 세부적인 스토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작비로 무려 30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240억 원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수작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내가 너 지옥까지 쫓아갈 거야. 손석구와 함께한 연애 빠진 로맨스에 이어 작년 티빙 작품 몸값에서 배우로서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던 전종서가 오는 10월 6일 넷플릭스 발레리나로 돌아옵니다. 전종서는 이번 영화에서 전직 경호원인 옥주 역을 맡았는데요. 발레리나의 이충현 감독이 연인인 전종서에게 직접 이 영화에 출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옥주는 우연히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발견하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냥을 나서는 스토리가 이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그 새끼 어딨어? 감성 액션 복수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인 발레리나에 어떤 뜻이 있는지와 어떠한 영상미들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모든 남자들의 첫사랑 여배우 수지가 정말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왜 수지인지 알 수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드라마 이두나는 대학생 1학년 이원준이 은퇴한 아이돌인 이두나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원래 짝사랑하던 여자를 두고 변화하는 마음을 그려낸 네이버 웹툰 이두나를 원작으로 만든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도 대존잘 양세종이 맡았기에 스토리는 물론이고 비주얼들마저도 완벽한 드라마가 곧 찾아올 예정입니다. 저 정신과로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저 앞으로 돌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번엔 국민 여동생 박보영이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박보영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간 간호사 다은 역을 맡았고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시린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에 이영지의 토크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출연한 보영자를 봤는데 앉아도 되나요? 아 여기 앉으세요. 죽었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연말을 장식할 작품을 선보이기 전에 넷플릭스가 선물처럼 들고 온 영화가 있습니다. We're breaking in. 어릴 적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DVD를 빌려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영화 치킨런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23년 만에 치킨런 2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몇몇 성우들은 23년 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말이죠. 치킨런 1편에서 닭들은 악덕주인의 양계장을 탈출해 치킨 보호구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엔 치킨들이 직접 너겟 공장에 쳐들어가는 막장 스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라 하죠. 치킨런을 아는 분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모르는 분들에겐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접할 기회인 만큼 넷플릭스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드디어 넷플릭스의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영화 레벨문입니다. 특히 배두나가 조선제의 칼잡이 컨셉으로 광선검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함된 트레일러가 풀렸기에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justice and revenge.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은하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과 그 세력의 영웅이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조용한 행성에 숨어 살던 주인공 코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감독이 무려 잭 스나이더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영화 300의 감독이며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마블의 대항마
영화 DC의 운명이 달린 저스티스 리그를 장장 4시간짜리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연출로 팬들의 호평을 받은 감독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레벨문은 잭 스나이더 감독이 세계의 대작 스타워즈 스피노프 영화로 구상했던 작품으로 그가 20년 전부터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영화가 총 6시간이라 2개의 파트로 나누어 공개될 예정이며 총 제작비가 무려 2,200억 원 이상입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대놓고 올해를 마무리할 영화로 찜통했다는 듯이 트레일러에 전용 로고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딴 건 몰라도 올해 이 영화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넷플릭스의 레벨문 외에도 활성화된 극장가에 또 하나의 SF 대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He who can destroy a thing has the real control of it.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으로부터 지금껏 본 영화 중 실사 촬영과 CG 효과 간의 가장 매끄러운 결합을 보여준 영화 엄청난 일을 해냈다 라는 극찬을 받고 관객들로부턴 반지의 제왕 우주편이라는 호평을 받았던 영화 듄 파트 2가 개봉 예정이죠. 미친 듯한 세계관과 분위기를 자아내며 SF 판타지라는 장르의 정점을 보여준 영화인데 미국에선 올해 11월, 한국에선 내년 3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론 2편을 보기 전에 1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합리화하면서 듄 파트 1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가장 큰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도 듄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으나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넷플릭스에서 보는 것이죠. VPN은 온라인 위치를 바꿔주는 앱인데요. 왜 이 앱이 필요하냐면 바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은 우리의 위치에 따라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듄뿐만 아니라 불후의 명작인 반지의 제왕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탑건 매버릭 등이 한국 넷플릭스엔 없는데요. VPN을 이용한다면 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익스프레스 VPN이 세계 1위 VPN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냥 익스프레스 VPN 앱을 켜고 원하는 나라를 선택한 후에 버튼 하나만 누르고 다시 넷플릭스 새로 고침을 하면 벨기에에선 듄을, 호주에서는 해리포터, 일본에서는 탑건 매버릭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 TV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하고 동시에 8개의 기기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 속도도 안정적이고 빨라 HD 시청도 문제없죠. 더 많은 넷플릭스 콘텐츠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선 이용할 수 없는 HBO에 접속할 때 등 정말 유용해서 어차피 넷플릭스를 구독할 거라면 익스프레스 VPN까지 장착하는 게 이득입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넷플릭스 전용 링크를 통해 익스프레스 VPN에 가입하시면 3개월을 추가로 제공하니 익스프레스 VPN과 함께 듄과 수천 개의 더 많은 콘텐츠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대되는 극장 개봉작들이 더 있습니다. 극장가에서 가장 기대되는 연말 작품은 바로 센가 치히로 하울을 움직이는 성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작으로 내놓는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일본 개봉 전에 예고편이 하나도 없어서 애가 탔는데 최근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삶과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외삼촌과 일기로 대화하는 것을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 작품 하울을 움직이는 성이랑 비슷하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미야자키 하야오만의 기이한 개성과 만화적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마법 같은 영화였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미친 영화들을 찍어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은퇴가 말이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은퇴를 번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그림처럼 장식해줬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오펜하이머를 보러 갔다가 더 크리에이터 예고편을 봤었는데 보자마자 든 생각은 와 미쳤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작 AI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AI가 핵폭탄을 투하했고 더 나아가 크리에이터라는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인류가 그 무기를 찾아가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와 똑같이 생긴 AI였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봐야 할 정도의 스케일과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가 가뭄의 단비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극장 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크리에이터가 9월 말에 개봉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러먹었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한테 딱 맞다고 그랬어. 돌아가면 그 집이 네 미래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 10월에는 송중기 주연의 느와르 영화 화란이 개봉될 예정입니다. 드라마 빈센조 이후 또다시 느와르에 도전하는 건데요. 화란은 칸 영화제에 초청될 만큼의 완성도가 기대되며 저희에게 슬픈 젖꼭지, 저 이거 있어요. 아니 비비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가수 겸 배우 김영서가 출연합니다. 김영서는 화란 전에도 몇 차례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번 영화를 계기로 배우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차기작 The Osage. They have the worst land possible. The land had oil on it. This wealth should come to us. We should have known it came with something else. I ought to kill these white men who killed my family. Take back control of your home. You know they don't happen anymore.
플라워 킬링문도 10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오세이지 부족 땅에서 석유가 발견된 후 부족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생겨 FBI가 나서는 범죄 스릴러 장르입니다. 셔터 아일랜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등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감독이 또 한 번 관객들을 놀래키기 위해 디카프리오랑 돌아온다고 하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Carol Danvers. I'm gonna kill Aquaman and destroy everything he holds dear. What is happening to me? 11월과 12월은 마블과 DC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11월엔 마블의 차기작 더 마블스가 개봉 예정입니다. 언제부턴가 마블 영화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는데 더 마블스가 마블의 명성을 다시 한번 높여주길 바라며 관련된 영상이 많아 가볍게 11월에 개봉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블 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이 조금 더 기다려집니다. 바로 아쿠아맨 2편이 개봉되기 때문이죠. 아쿠아맨 1편은 망해가는 DC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고 DC에서 잘 나가던 마블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중 전투씬과 독특한 액션씬을 보여준 롱테이크 등 정말 맛있게 차려준 영화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 채널에서 최근 조니뎁과 앰버워드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사생활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앰버워드 파트를 대폭 줄이기 위해 3번이나 재촬영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OTT의 기대작들입니다. 의외였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작품은 애플 TV에 있었습니다. The mission was to protect their world and ours. 바로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입니다. 마블과 DC 히어로들이 판을 치자 레전더리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힘을 모아 만든 시네마틱 유니버스 몬스터버스의 첫 드라마타이즈입니다. 아무리 한국이어도 고질라와 킹콩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 두 괴물들이 바로 몬스터버스의 양대 산맥이죠. 이 영화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모나크 거대 생물 연구기관이며 이 드라마를 통해 고질라의 기원에 대해 풀어줄 예정이라 합니다. 저처럼 가벼우면서도 스케일이 큰 영화를 선호하는 분들은 조만간 애플TV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는 올해 가을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최근 카지노, 무빙에 이어 계속해서 좋은 한국 작품들을 들고 오고 있는데요. 먼저 9월에 최악의 악이 공개됩니다. 최악의 악은 1990년대 강남, 한중일 마약 트라이앵글을 막기 위한 잠입을 그려낼 예정이며 신세계와 헌트 제작진이 투입되었다고 하죠. 또한 지창욱과 위아준이 주연으로 나와 눈이 즐거움과 동시에 카지노의 뒤를 이을 느와르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드라마 비질란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질란테는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건실한 경찰 대승으로 보이지만 주말만 되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범죄자를 사냥하는 비질란테가 되는 김지용 역을 남주혁이 맡았으며 그 비질란테를 쫓는 괴물 피지컬의 형사에 유지태가 채택되었습니다. 과연 웹툰의 사이다를 드라마로 극대화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빙에선 10월 21일 무인도의 디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배역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를 보여준 박은빈이 선택한 차기작인데요. 시골의 중학교에서 가수를 꿈꾸던 소녀가 비운의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어 바뀐 세상에 적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어떻게 풀릴지 이번엔 노래 연습까지 하며 디바 역에 도전하는 박은빈 배우가 다시 한번 어떻게 성장했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쿠팡 플레이의 소년시대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충청남도이며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찐따 병태가 어느 날 부여 1장으로 등극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깊고 무거운 내용보다는 가벼운 코미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 임시완의 컴백 작품이기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청도 특유의 개그 코드를 보여줄 소년시대는 올해 11월 공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은 2023년 하반기 기대작들을 모아봤는데요. 이제 겨우 4달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기대작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OTT에서 수작들을 뽑아내며 콘텐츠 시장 활성도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주춤하던 극장가에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어줄 작품들도 여러 보이고 있죠.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또 한번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